교과서 대단한 학습평가 복소수와 2차 함수 부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복소수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플러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i의 실수 부분이 0일 때 실수 x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실수 부분은 i가 붙어있지 않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인데요. 자, 이 실수 부분이 0이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면 x값이 등장하겠네요. 근데 인수분해가 딱 됩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4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그럼 둘이 더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5다라고 바로 풀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2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은 복소수의 계산이네요. 루트가 들어있는 복소수의 계산인데 이런 복소수의 계산을 할 때는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무조건 i로 고쳐놓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5 빼기 루트 마이너스 8이죠. 자, 루트 마이너스 2를 2i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8도 루트 8i로 고칠 건데 루트 8은 2루트 2니까 이렇게 2루트 2i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 사용하면 루트 10i 그 다음에 마이너스 4i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값이 4 플러스 루트 10i 이렇게 되니까 a 값과 b 값이 구해졌죠. a의 값은 4, b의 값은 루트 10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분들이 루트 안에 음수가 있다면 무조건 i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는데요. 두 근을 가지고 관계식을 세웠을 경우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시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인데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활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곱한 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고요. 3알파 베타를 또 빼야 되겠죠. 그러면 필요한 것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가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에 부호반대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3입니다. 자, 요거를 대입해주면 1의 세제곱 1 빼기 3 곱하기 3 곱하기 1 빼기 3 곱하기 3이니까 1 빼기 9 빼기 9 해서 정답이 마이너스 17이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고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고 또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활용하면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4번 풀어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한대요. 자,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접할 때는 2차 함수 우변에 나와 있는 k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1과
직선의 우변에 나와 있는 2x 플러스 1을 갖다고 놓고 방정식을 세웠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기 때문에 근이 중근이어야 합니다.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어야 하기 때문에 식을 정리해보면 좌변으로 다 이항시킬게요. k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6이라서 짝수 판별식 쓸 수 있겠네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한다면 4분의 d는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겠죠. 자, 곱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9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여야 될까요? 0이어야 되겠죠. 접하니까 판별식의 값이 0이어야 돼서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k는 마이너스 1분의 자, 짝수 공식 사용할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라는 값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할 때는 실수 k의 값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된다. 어떻게 한다? 두 식을 갖다고 놓고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합니다. 5번입니다. 이차항의 개수가 각각 1과 마이너스 1인 두 이차함수 y는 fx, y는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방정식의 두 실근의 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fx와 gx의 식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fx는 이차항의 개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fx가 이렇게 생겨요. 그쵸? 그러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이차함수의 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차항의 개수 1이니까 x축과의 교점이 2와 6이라서 fx의 식은 x-2, x-6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같은 방법으로 gx도 보면요. gx는 이렇게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가 되겠네요. 근데 이 gx는 x는 마이너스 1과 x는 6에서 x축과 만남으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6을 곱한 식이 등장할 텐데 이때는 이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놓고 뭘 해요? 방정식 fx는 gx의 두 실근의 차를 구할 거기 때문에 방정식을 이렇게 세웁니다. 전개해서 쓰면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fx고요.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요게 fx는 gx라는 방정식입니다.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을 시켜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6은 0인데 여기에서 운 좋게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2x 마이너스 1 x-6은 0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x의 값은 2분의 1이거나 6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실근이 2분의 1과 6이 됐으니까 두 실근의 차는 6-2분의 1 해서 2분의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보고 2차 함수의 식을 세우는 거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세워서 두 실근의 차를 직접 근을 구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0의 두 실근 사이에 1이 있을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인데 2차 방정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이고요. 그럴 때는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이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사이에 1이 있는데 그러면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베타가 크다고 해봅시다. 요 사이에 1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2차 함수로 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차 함수를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 플러스 4라는 함수를 갖고 왔습니다. fx를. 그럼 이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되겠죠.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됩니다. 그 말은 일단 알파랑 베타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핵심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1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인 알파와 베타가 될 거고 그 사이에 1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1에서의 함수값입니다. 자, 1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알 수 있는데 1을 집어넣으면 F1이 함수값일 거고요. F1은 이 점, 지금 주황색으로 칠한 점의 무슨 좌표일까요? Y좌표겠죠. 이렇게 해서 Y좌표니까 F1이 X축 밑에 있으니 음수입니다. 자, 요거를 찾을 수 있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F1은 계산을 해볼게요. F1은 1 빼기 3 빼기 a 더하기 4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a의 값의 범위는 2보다 크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문제집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등장하지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는 2차 방정식의 문제로 푸는 게 아니라 2차 함수의 문제로 바꿔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풀어보겠습니다. x 값의 범위가 2 이상 k 이하일 때 2차 함수의 최대값이 10이다. 이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인데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에는 완전제곱꼴로, 즉 표준형으로 2차 함수의 식을 변형을 해야지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표준형으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으면 뒤에 플러스 1이 있고요. 상수항 맞춰줘야 하니까 플러스 2까지 쓰면 2차 함수의 식은 x-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바탕으로 꼭지점을 찾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꼭지점이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다? 1,2다 라는 거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는 이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이 이상 k 이하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범위의 양 끝에서의 함수값만 따져주면 돼서 x는 2일 때, x는 k일 때의 함수값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x는 2일 때는 함수값이 어떻게 되냐면 y의 값이 대입했을 때 3이 됩니다. 자, x는 2를 대입하면 y 값이 3이 되고요. x는 k를 대입하면 y는 가볍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11이니까 당연히 3은 안 되고 아래에 있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11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 또는 k는 4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범위가 2 이상 k 이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안 돼요. 왜? k 값이 2보다 커야 합니다. k는 2보다 커야 되겠죠.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없겠네요. 어쨌든 2보다 오른쪽에 k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 k의 값은 4가 됩니다. 자, 이처럼 제한된 범위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차함수의 식을 표준형으로 고치고 꼭지점을 찾은 다음에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에 포함이 될 때는 양쪽 끝 값과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 최대치수를 따져주시면 되고 꼭지점이 지금처럼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양쪽 끝값만 따져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일단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의미하는 거는 항등식을 뜻하겠죠. 그쵸? 항등식. 자, 항등식이 등장을 할 텐데 그 조건이 뭐냐면 2차 방정식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자,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d의 값이 0이다 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짝수 판별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k-1 앞에 2가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x의 개수에 2로 나눠서 마이너스 k-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x제곱 개수 1은 생략하고 k제곱 마이너스 ak 플러스 b 마이너스 1을 빼보겠습니다. k-1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k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k제곱이 사라지고요. a 마이너스 2의 k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렇죠? 실수 k의 값에 관계없기 때문에 k의 개수인 a-2가 0이어야 되고요. b 플러스 2도 0이어야 되니까 a의 값과 b의 값을 구했더니 a는 2고 b도 2입니다. 자, 항등식 얘기와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의 얘기를 같이 활용을 해서 a, b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차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4mx 플러스 5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의 최소값이 gm이다. 그럴 때 1번은 gm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앞에서도 했지만 먼저 표준형으로 고쳐 주어야 식이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에 편해집니다.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4mx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완전제곱꼴로 만들 때 2로 나누고 제곱하니까 4m 제곱이 될 거고 뒤에 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플러스 m제곱 하면 5m 제곱이 되고 6m 플러스 1까지 합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m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남는 게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이겠지요. 그러면 이 2차 함수에서 최소값은
뒤에 나와 있는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gm이면 gm은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식 자체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똑같이 꼭지점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아줄 수가 있는데 2번으로 넘어가니까 범위를 제한해 버렸어요. 어떻게? 마이너스 4부터 1까지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면 이 gm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준형으로 붙여야겠죠. 그러면 뒤에 플러스 9가 있어야 되니까 빼기 8을 해야 상수가 맞겠네요. 상수항이. 그러면 gm은 m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될 거라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이때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4랑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되는 건 3개의 값입니다. 어떻게 3개를 따져봐야 될까요? 양쪽 끝 m의 값에서의 함수값 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을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1에서 함수값 따지는데요.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8인 거 알아요. 그래서 1 대입하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1 대입했을 땐 8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4 대입했을 땐 마이너스 7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8이 최소값이고 8이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최소값과 최대값까지 찾아주었습니다.